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이 시도 처참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독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시를 거의 85년 동안 백석의 연인이었던 김영한 씨를 위해 쓴 시다, 이렇게 알려져 왔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타샤가 김영한 씨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시는 사랑의 시고 한국 연애시 중에 가장 뛰어난 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해석이었죠.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백석이 이 시를 김영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류 문인들에게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백석이 바람둥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백석이 이 시를 김영한 씨 외에 다른 여류 문인들에게도 보낸 이유는 이 시가 연애시이거나 사랑의 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자, 이게 전문입니다. 먼저 이 시를 해석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되죠. 이 시의 논리 구조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논리 구조 위에 얹혀져 있는 서정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백석이 이 시를 쓰면서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용법과 단어들을 살펴본 뒤에 본격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는데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나귀를 타고 출출이가 무는 깊은 산골 마가리로 가서 살자는 얘기죠. 도망가서 살자는 얘기죠. 도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 구조 위에 흐르는 서정은 자조와 한탄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살펴야 할 문장과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에서 푹푹입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푹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푹푹이라는 부사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하고 얘기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타샤는 나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는 이 문장 또한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하는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 역시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밤과 눈이 내린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눈이 내린다는 것은 천년부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까지 지속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천년과 마지막 년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배경은 오늘 밤 눈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제목입니다. 여기서 와라는 접속 조사를 써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동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나타샤고 나타샤는 흰 당나귀고 흰 당나귀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년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게 첫 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 모순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한다고 눈이 푹푹 내린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죠. 그런데 기존의 해석은 이것을 논리 모순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 자유다. 라면서 이 시를 표면적으로 읽기는 그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시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의 논리 모순의 문장이 나왔을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라가서 추적해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시인의 뇌 구조를 보는 것이고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말은 일차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석하듯이, 일본어를 해석하듯이, 중국어를 해석하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고 하는 이 논리 모순의 문장을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논리 모순의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제목에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당히 서로 동격이라고,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입니까? 시에서 나는 시인 자신이거나 시인이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의 나는 조선민족입니다. 백석이라는 시인 자신이면서도 동시에 조선민족인 것이죠. 조선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럼 조선민족이 가난하다면 왜 가난하겠습니까?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 노예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나타샤는 왜 아름답죠? 왜 사랑하죠? 이 나타샤가 조선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타샤가 조선민족이냐? 나타샤는 백석이 생각하는 러시아 백인 여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백이민족입니다. 그래서 백이민족인 조선민족을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나타샤라고 하는 연막을 겸해서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를 쓴 1937년, 38년경에는 제국주의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극악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입니다. 조선의 물자와 인력을 수탈해서 중일 전쟁터로 보내고 조선 안에서는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극악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어 사용 금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선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조선 사람이 내가 아름다운 조선 사람을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입니다. 즉 이것은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푹푹 눈이 내린다는 것은 이 시를 쓸 때 백석은 함흥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백석의 고향도 정주입니다. 그 북쪽 지방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눈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푹푹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지듯 아니 눈에 빠지듯 한 그 형벌에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은 역시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를 얘기합니다. 제국주의 식민 지배 속에서 조선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를 가지면 형벌의 눈이 푹푹 내린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눈은 2년, 3년, 4년에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동시에 2년, 3년, 4년에서 나는 조선 사람의 민족애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푹푹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연으로 가서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입니다. 나는 나타샤를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니까 눈은 푹푹 날립니다. 뒤집어 말하면 눈은 푹푹 날리는 이유가 내가 나타샤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형벌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나는 쓸쓸한 저 소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조이죠. 자조이고 한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년까지는 백석이 술주정의 형식을 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술주정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느냐? 자조와 한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선 흰 당나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타샤고 나타샤는 흰 당나귀고 흰 당나귀는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조선민족이니까 나타샤도 조선민족이죠. 흰 당나귀도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나귀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육사의 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하는 그 백마입니다. 그 백마는 조선민족을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줄 희망을 태우고 올 백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마가 흰 당나귀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만큼 조선 해방과 독립의 희망이 희박해졌다고 백석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당나귀는 백석의 시대인식인 것입니다. 백석은 이 시를 쓴 1938년도경의 시대를 조선민족이 독립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인식을 흰 당나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고 합니다. 출출이는 백세입니다.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그 백세입니다. 산 속에는 많은 새들이 사는데 왜 하필 백세이겠습니까? 마가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리는 오두막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두막은 오두막인데 부잣집에 딸린 노비들이 사는 오두막이라는 의미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얘기하는 것은 산골로 가서 뱁새 우는 깊은 산속에서 노비들이 사는 오두막을 짓고 살자는 의미죠. 이 이야기는 자조입니다. 자조이고 한탄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배 아래서 그나마 조선민족애를 가지고 살려면 깊은 산골 뱁새가 우는 곳에 가서 노비들이 사는 마가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조선민족의 처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 생각을 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출이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합니다. 비록 변절해서 친일파로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에 순응해서 살지는 못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항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비겁하다는 것을 여기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올 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가자고 하는 데 대해서 조선민족인 나타샤가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벌써 내 속에 꼬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올 리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죠. 나타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고 하는 비겁한 도피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합리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나타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자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가 되면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앞서 천년에서는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타샤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행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도 나를 사랑하는 건 조선민족이 조선민족끼리 민족애를 확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즉 조선민족을 해방과 독립으로 이끌 희망을 태우고 올 백마가 비록 당나귀로 전락했지만 어디선가 이러한 조선민족들을 보고 있으면서 좋아할 것이다. 그 것이죠. 그러나 그 좋아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뒤집어서 조선민족이 해방과 독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약한 기본적인 조선민족이 조선민족애를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울음이 나는 거죠. 좋아서 울음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도 좋아서 울음이 날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앙응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응앙응앙은 앞서 조선민족을 조선민족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샤라고 표현했듯이 연막의 형태를 가졌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 4개를 떼버리면 으아으아 울었다입니다. 으아으아는 절규했다는 것이죠. 그 절규를 연막을 치기 위해서 이영을 붙여서 응앙응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백석이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에 굴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어디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가서 노비들이 사는 오두막을 짓고 살더라도 도피해 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이런 시를 사랑의 신이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여대신이 하면서 85년을 오독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현대시가 100년의 오독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